무릎을 꿇었대. 우리 용진이가 그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저 용진이가 그 민주노동당 대변인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이념서적 읽었다고, 데모 좀 했다고, 그렇다고 진보냐 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깔고 뭉갰어요.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입니다. 근데 민주노동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자꾸 진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자꾸 진보인 척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데모 몇 번 참가하고 이론서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진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과거에 데모 몇 번 참가하고 책 몇 번 읽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너야말로 막말의 주인공이야. 가서 왜 무릎을 꿇었니? 그 저기 바보 노무현 그 이미지를 너도 얻고자 거기 간 거야? 야 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이 많아. 그 8만 대장경, 응? 예찬 대장경 이런 말이 있듯이 용진 대장경도 많아. 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거, 비난한 거 한번 다 까볼까? 그래놓고 저 무릎을 꿇고 있는 거 봐요 저거. 야 돌아가신 분한테 무릎을 꿇을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살아있는 당원들 앞에 무릎을 꿇어. 당원들을 그냥 계속 모욕 주고 수구 부패 언론한테 알랑대면서 네가 어떻게 민주당에서 정치할 생각을 다 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은 안 해? 자,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이 53.18%, 전국 권리당원 26.31%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서대문갑보다도 높은 투표율. 정말 전국적으로 수많은 당원들이 어떻게든 박용진을 떨어뜨리려고 뜻을 모아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당원들을 위해서 깠는데 한번 볼까요? 그 감산 없는 상태에서 조수진 후보가 69.92%를 득표했고요. 감산 없는 상태에서 박용진은 30.08%를 얻었어요. 감산을 반영하면은 이 조수진 후보가 80.6, 박용진은 19.4 이렇게 득표했습니다. 자,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박용진이 23.15, 조수진이 76.85를 획득했습니다. 강북을 권리당원 득표율을 보면은 조수진 53.76, 박용진 46.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용진이가 졌어요. 조수진 후보한테. 조수진이 누군지 강북을 주민들이 아실까요? 잘 모르지만 박용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게 이번 득표율에서 드러난 겁니다. 박용진 46, 조수진 54. 야, 너 졌어. 권리당원한테도 졌어. 네가 강북을 국회의원이잖아. 재선식이나 했는데 졌어, 조수진한테. 조수진을 누가 알아?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보자. 야, 너 뭐 당대표도 하고 싶고 당 대선 후보도 하고 싶잖아. 근데 말이야, 너 23.15야. 조수진은 76.85고. 야, 조수진이 당대표 나가도 되겠다. 당 대선 후보 나가도 좋겠어. 자, 그리고 전국 당원 70, 강북 당원 30 이렇게 반영을 해보니까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 네, 가산과 감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봤더니 조수진 80.6, 박용진 1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자, 왜 이렇게 내가 즐겁니? 하여간 이번에 권리당원 전국 또 강북을 이곳에서 투표를 하신 분들, 그분들의 한결같은 여망은 박용진 꺼져 이겁니다. 네, 아니 강북을 지역구면 당연히 강북을 지역구 당원만 상대로 당원만 투표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나라 국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요, 강북을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살아야지요. 예의상. 근데 지역의원, 지방의원은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단 말이죠. 그러면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에 살아도 됩니다. 왜냐?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전국 당원한테 국회의원감으로 박용진이 낫냐, 조수진이 낫냐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용진이 보니까 말이죠. 아마 이런 논리를 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뭐 해보나마한 그런 경쟁인데 그나마 권리당원 투표 그러니까 이제 그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강북을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겼으면은 막 언프를 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국 권리당원까지 동원해가지고 투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역 당원들은 나를 더 지지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광팔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졌습니다. 조수진 53.76, 박용진 46.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감산 없이 신인 여성 후보한테 개 처발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예. 그 딴지 게시판인가 이사 게시판인가 제가 본 건데 생 초짜에게 한 번 깨지고 자기 지역구에서 2번 깨지고 전국 당원에게서 3번 깨지고 그리고 가산점 없이도 깨지고 그러니까 4번째 깨지고 3번째 경선 이어서 5번째 깨지고 정말 용확짓이다. 용확짓. 네, 그래요. 그 딴지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박용진은 자아가 존나 크고 아집이 존나 강해서 일반 당원의 인식과 또 많이 다른 사람이다. 기본적으로는 존나 강단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박용진을 지지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탈당한 멍청이들과는 판단력의 수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랄을 해놓고 경선 끝나자마자 함께 이기자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면은 그 탈당한 멍청이들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을 나가는 순간 중진 박용진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만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탈당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박용진은 자기의 쓰임새를 알아요. 그 수구 부패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을 민주당 안에서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박용진이가. 자기가 그런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가봐야 개털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박용진은.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 남아서 개겨보자. 그러면 언론들은 계속 나를 계속 주목해 줄 것이고 잘 써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어느 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주목받고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다가 고난받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언론은 계속해서 이런 바보 박용진, 마이너리티 박용진 이렇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박용진을 띄워주는 놈들이 더럽고 구차한 자들이란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박용진은 자기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채양명주님, 국민의힘과 싸우지 못하고 이재명하고만 싸우는 놈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래요. 당원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박용진 꼬라지 좋다. 이수빈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생각이 좀 어려서 그렇지 10년 후에는 개과천선할 것입니다. 붉은 노을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발전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인간이 나아지는 동물이란 점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예. 자, 하여간 박용진 앞으로도 절대 탈당 안 하고 민주당이라는 재산을 꼭꼭 부여잡고 절대로 안 놓을 것이다. 그리고 때마다 수구 부패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그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다. 네. 근데 그것도 국회의원이어야 사실은 뭔가 좀 발언에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 국회의원 이런 타이틀로 종편 많이 나오겠네요. 종편에 박용진이가 나오면은 절대 시청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종편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부르지 않습니다. 예. 박용진을 앞으로 우리 당원들이 좀 더 사후에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용진아, 너 저기 당원들한테 탄핵당했어. 너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낙인 박혔다고. 민주당에서 뭐 너에게 다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개겨봐. 뭐 좋은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 태도, 그 자세 바꾸지 않으면은 너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될 거야. 야, 미움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정의를 위해, 원칙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뭔가 쓴소리, 직언 이런 거라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용진아, 너는 그게 아니잖아. 네가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태도 바꾸지 않으면은, 입장 바꾸지 않으면은 너 계속 이렇게 해서 끈 떨어진 존재로 남게 될 거야. 자, 우리 리무님, 대중정치 민주주의의 장점은 대중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대의제로 대변한다는 것이고 이것에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이미지 선동 정치로 대중을 속이는 정치는 쓰레기다. 용진아, 잘 들었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 너보다도 똑똑해. 이 머리 위에 있어.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새가 날아든다에 출연한 모양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월요일에 기자들 사이에서 정봉주가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공천 취소를 수용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자, 이런 얘기하면은 전부 다 카메라를 기자들이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한 정봉주 전 의원이 작전을 세워서 기자회견문도 안 뿌리고 공천 취소를 수용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낼지, 아니면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회견 10분 전까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기자들한테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이렇게 알려준 모양이죠. 기레기들이 신나가지고 아싸 정봉주 무소속 출마 오케이, 민주당 표 갉아먹게 되니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 기자들 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선당 후사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지요. 결국에는 뭐예요? 정봉주가 그렇게 작전을 짠 것이나 박용진이가 저렇게 삐딱선 타는 거나 둘 다 이재명을 곤란하게 하면은 언론이 보도해준다, 미화해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이재명 악마화의 천병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건 그런데, 아니, 한겨레 경향은 왜 그럽니까? 한겨레 경향은 왜 그래요? 너희들도 저기 조중동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은 더 이상 진보 언론일 수가 없지, 안 그래? 자, 언론들 박용진이 떨어진 걸 굉장히 애달파하는데 이게 이재명의 공작 같아? 잘 생각해보라고. 이번 박용진 아웃은 민주당원들이 결정한 거야. 민주당원들이 결정한 거야. 25%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200만 당원이면 적어도 50만 정도는 최소한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만 당원이 참여한 투표야. 대표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고. 그런 민주당원의 선택을 갖고 이재명 사천이다, 이재명 보복이다, 이재명 공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돼?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이게 진짜 이재명의 공작이거나 박용진 주저앉히기 이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치고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전 당원이 뜻을 모아서 박용진을 지켰을 거야. 근데 박용진은 당원에게 심판받았어. 50만이나 달려들어서 반드시 박용진을 응징해야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심지어는 박용진의 지역구에서도 당원이 아니라 이런 수구 부패 언론에게 알랑댔던 박용진, 그를 심판한 거라고 민주당 당원들이. 당원 없는 정치, 당원 무시하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박용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민주당 당원들은. 박용진이 불이익당했다고. 야, 경선을 3번이나 하는, 계속 졌는데도 계속 도전할 수 있게. 아니, 패자부활전도 1번이지 2번을 해주는 그런 경선이 어딨니? 박용진을 특혜받은 거야. 특혜받은 거라고. 이 언론은, 특히 한겨레 경향, 너희들도 당원이 쓴 드라마를 갖고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특히 한겨레 경향, 너희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무렵에 제일 아프고 심하게 돌을 던져 놓은 자들이잖아. 근데 요즘 양문석 욕하더라.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할 수 있냐고. 야, 니들 이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니? 우리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에 내 눈에 들보나 봐라,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 너희들이야말로 네 눈가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런 정말 사이코패스들도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없어요. 야, 너희들만큼 노무현 대통령 집요하게 괴롭힌 놈들이 어딨니? 굿바이 노무현 이러면서 한겨레 20일 4월 중순에 나왔던 굿바이 노무현, 이 표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 아팠고 며칠 뒤에
여러분은 나를 버려라. 이런 글을 올리셨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셨다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그 양문석이를 비난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이게 뭐 한겨레 경향이 이러는 이유는 독자가 떠난 언론의 당연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독자가 없잖아요. 한겨레가 뭐 진보 언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겨레를 신뢰하고 애독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민주시민들 중에. 아니 광고주에게 의존하는 바가 8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어느 신문이든. 그럼 당연히 80% 기여하는 쪽에다가 줄을 설 수밖에 없지. 구독료 수입이 10%도 안 되는데 아니 뭐 그 독자들 눈치를 봐서 뭐하게. 이런 정말 타락한 언론 구조에 대해서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줄 서가지고 알랑댔던 박용진. 이거는 박용진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 언론들에 대한 일침 그리고 경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제가 돈만 있으면 그 한겨레 경향을 대체할 신문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마음껏 이런 그 사쿠라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패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따져 묻고 그리고 경을 치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싶은데 신문 읽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요.